네, 비트코인 공부의 시작과 끝은 비트코인 백서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백서에 대한 개요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이 비트코인 키워드에 대한 시리즈를 쭉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일단 비트코인 백서에 나와 있는 제목, 그 다음에 요약, 그 다음에 각 설명하는 장, 그곳에 들어있는 키워드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백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백서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처음부터 쭉 읽어가면서 볼 것은 아니지만 그 백서에 나와 있는 키워드 순서대로 한번 쭉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백서는 2008년 10월 31일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익명의 인물이 작성해서 인터넷에 공개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트코인 도메인 슬래시하고 비트코인.pdf라고 하면 비트코인 이 영문 백서를 PDF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비트코인 백서 파일을 제 스마트폰에다 항상 담고 다니고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용 컴퓨터에도 여러 벌의 비트코인 백서가 어딘가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비트코인 백서의 제목은 비트코인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개인 간 전자 캐시 시스템 이런데 이 캐시를 백서별로 어떻게 번역하느냐 좀 다른데 저는 어떤 백서는 이거를 그 전자 화폐 시스템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저는 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왜 현금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우리가 현금이라고 이야기하면 물리돈, 그러니까 지폐나 동전 같은 이런 걸 캐시, 현금이라고 부르잖아요. 어, 요 멘탈 모델을 가지고 UTXO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화폐라고 표현하지 않고 저는 그냥 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어 투 피어, 개인과 개인 사이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사실 이걸 개인과 개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개인 키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사람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나중에는 AI와 AI가 심어져 있는 머신 이런 사이에서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단일 주체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피어라고 한다면 개인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 전송할 수 있는 전자 현금 시스템,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 현금 시스템. 이게 이제 비트코인 백서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피어 투 피어라고 이거를 P2P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런 P2P 같은 경우에 중앙기관 없이도 개인 간 직접 송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혁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어떤 누군가가 그 거래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고 어, 언제 어디서든 굉장히 무작위로 전송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를 공개하면서 이 P2P 상황에서 P2P 방식으로 디지털화된 그런 돈을 일렉트로닉 캐시를 보내도 문제가 없이 돈 거래가 잘 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공개를 했기 때문에 초기부터 뭐 엄청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는 않았지만 자유주의자들 사이에 그다음에 암호학자들 사이에 과거에 풀지 못했던 그런 난제를 풀었다. 또 그리고 검열 저항성을 가진 돈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관심을 가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 프로토콜 구현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흔히 말해서 비트코인 코어나 비트코인 노츠, 그다음에 리브 비트코인 등등 이렇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규칙,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를 비트코인 프로토콜 구현체, 비트코인 소프트웨어 뭐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서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서를 먼저 쓰고 그러니까 기획문서를 쓰고 그 기획에 따라서 개발을 하고 개발이 끝나면 그것을 공개해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프로세스인데 비트코인 프로토콜 구현체를 사토시 나카모토는 다 개발한 후에 백서를 배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 왜 그러신지는
일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건 뒤에 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자, 백서는 그냥 단순한 논문 또는 단순한 기술 문서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돈을 제시하는 선언문 성격에 강하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선언문이에요. 이제는 중앙기관, 즉 국가나 국가가 통제하는 은행 없이도 개인과 개인 사이에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 돈을 받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신원과 관계없이 신용과 관계없이 보내고 싶으면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선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언문으로 인해서 그냥 와 뭔가 새로운 지불수단이 생겼구나 정도의 느낌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중앙기관, 국가나 국가의 통제를 받는 은행 없이도 무언가 가치 교환을 할 수 있는, 가치 저장을 할 수 있는, 교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무언가, 그걸 우린 돈이라고 부르니까요. 그게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향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는 것을 어떤 사회 현상이나 이런 걸로 풀어낸 게 아니라 이 기술 문서 형식으로 풀어낸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 논문이 아니고 선언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9쪽짜리 짧은 문서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풀어내다 보면 엄청나게 그 토끼굴이라고 하는 토끼굴이 깊고 넓게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백서를 같이 읽는 그런 영상을 찍으면서 그런 배경 설명들을 쭉 한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비트코인 키워드를 모으는 이 시리즈도 비트코인 백서에서 언급했던 그 키워드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그 키워드를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배경 키워드를 확장해서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릴 시리즈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쪽짜리 짧은 문서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짧은 문서가 아니라 현대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기술적으로 요즘 그 표현으로는 블록체인 기반 뭐 이런 정도의 키워드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게 왜 그런지는 차차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후 공개됐습니다. 백서를 먼저 공개하고 이후 공개된 구현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예요.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는 백서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코드의 역할을 하는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구현체를 다 개발한 후에 배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한 이유가 2009년 1월 3일 날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 블록은 태초 블록이에요. 비트코인의 전체 장부가 있으려면 맨 첫 번째 블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그 뒤에 블록이 그 체인 형태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되기 시작하는 최초 블록을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합니다. 이 제네시스 블록을 2009년 1월 3일에 생성을 했고 이 제네시스 블록을 생성했다라는 얘기는 이미 생성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균 10분에 한 번씩 블록이 채굴이라고 하는 그 활동을 통해서 거래를 검증하고 확정 짓는데 이미 2008년 10월 31일 날 백서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뭐 얼마 되지도 않죠. 한 두 달여 정도 후에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될 수 있을 정도로 소프트웨어가 완성돼 있었다면 이미 구현체는 다 개발을 해놨고 백서를 썼고 그 백서를 쓴 이후에 마무리 배포 작업을 위해서 좀 준비한 다음에 2009년 1월 3일에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되는 이런 프로세스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백서 쓰고 기획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고 이것을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처럼 커뮤니티에 사전 채굴해서 나누고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활동이 아니고 백서는 말 그대로 내가 다 만들었고 이 만든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리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2009년 1월 9일에 비트코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코드를 수정하고 그것을 그 코드에 반영해 달라고 보내면 코드를
그 수정하는 메인테이너라고 부릅니다. 그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그 관리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소스포지라고 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올리는 그런 공간에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백서가 백서를 통해 만든 구현체가 어떤 식으로 동작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백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비트코인 백서의 이 9쪽짜리 문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고 워낙 함축되어 있는 그런 키워드와 그 키워드가 설명하는 또 키워드가 나오기 위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많은 그 배경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하는 측면에서 비트코인 키워드 시리즈를 다시 시작하는데 그 시작하는 시작점은 당연히 비트코인 백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백서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